이란 최고 지도자가 공식 임명되자마자 헌정작전이 수행됐습니다.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나토 회원국 튀르키예 영공에서 격추됐습니다. 중동 사태 장기화 조짐에 따른 고유가 충격이 물가와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환율은 한때 1,499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아텍의 불체자 체포 건수가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 국적자도 상위권에 포함됐습니다. 팝스타가 거주하는 베벌리힐스의 자택을 겨냥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모두 10발을 발포했는데 이 중 한 발은 벽을 관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PGA JM이글 로스앤젤레스 챔피언십이 다음 달 개막합니다. 주최 측은 오늘 미디어 데이 행사를 갖고 대회 취지와 포부를 밝혔습니다. 2026년 아스테바 헬스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메디케어 가입자라면 치과 비용도 걱정하지 마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플랜은 연체대 3,560불까지 치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공식 임명되자마자 이란은 헌정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이란이 쏜 탄도미사일은 나토 회원국 튀르키예 영공에서 또 격추됐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현지 시각 9일 새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 선출 뒤 첫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이번 작전에 초중량 미사일이 동원됐다며 새로운 군 총사령관인 모스타바에게 바치는 헌정작전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도 모스타바의 지도 아래 점령지를 향한 첫 미사일 공격이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튀르키예 영공에서는 이란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또 격추됐습니다. 튀르키예 국방부는 이란에서 날아와 튀르키예 영공에 진입한 탄도미사일이 나토 방공미사일에 요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격추된 미사일 잔해 일부가 튀르키예 동남부 지역에 떨어졌지만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토 회원국인 튀르키예에서 이란 미사일이 격추된 건 지난 4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Bugünkü hadise bağlamında yanlışta ısrar ve inat edilmemesi gerektiğini bir kez daha hatırlatıyorum.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중동전쟁에 참전한 이후 레바논에선 피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베이루트 남쪽 외곽과 남부 국경지대 등에서 115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8일 밤 공습을 통해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지휘관을 제거했다고 전했습니다. 헤즈볼라가 하메네이 이란 전 최고 지도자 사망 후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이스라엘은 보복 차원에서 베이루트의 헤즈볼라 시설을 연일 타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은 미사일 발사 위력과 빈도를 늘리고 사거리도 더욱 확대할 거라며 항전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이란 새 지도부로 모즈타바 승계가 확정되자 반감을 드러냈던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마무리 수순이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네, 이란의 전력이 사실상 마비됐다는 걸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당초 예상했던 일정보다 훨씬 앞서 있다며 전쟁이 마무리 수순이라 생각한다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그만큼 작전이 성공적이라는 걸 강조하려는 표현으로 보이는데 미국의 적대적인 강경파 모즈타바 승계가 공식화한 데 대해선 거센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서 이란 측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한다며 이 결정이 오래 갈지 모르겠다고도 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역시 이란은 이웃 나라를 공격하는 테러리스트 정권이라며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They're attacking embassies. This is a terrorist government. This is a terroristic regime. 압도적 힘으로 대이란 군사작전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고도 했는데 전선이 길어지면서 국내외에서 우려가 나오자 이를 불식시키는 여론전에 나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 관건은 미 지상군의 투입 여부입니다. 이란의 농축 우라늄 확보를 위해 특수부대를 투입할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지상군 투입은 미군 피해가 커질 수 있어 부담인데 하메네이 사망 때처럼 지도부를 타격하는 참수작전이 이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국제 원유 수송로인 이란 호르무즈 해역과 관련해선 이를 장악하는 것도 생각 중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중동 사태 여파가 유럽으로도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노르웨이 오슬로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이어 이번에는 벨기에의 유대교 회당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벨기에 동부 리에주의 한 거리에 가림막이 설치됐습니다. 현지 시각 9일 새벽 이곳에 있는 유대교 회당에서 폭발이 일어나 출입이 통제된 겁니다. Une grosse déflagration, très forte, très importante. J'ai cru que c'était une voiture qui explosait dans le garage au sous-sol. 회당 관계자는 창문과 문이 날아갈 정도로 폭발력이 강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이번 사건을 중동 사태에 영향을 받은 반유대주의 사건으로 규정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8일에는 노르웨이 오슬로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대사관 건물 입구에 설치된 사제 폭발물이 터지면서 출입문 유리가 부서졌습니다. And I saw like a thick layer of smoke that covered the whole streets where you walk, not the roads. 폭발 직후 이 대사관의 구글맵 지도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숨진 전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영상이 올라왔다가 삭제되기도 했습니다. 노르웨이 경찰은 감시 카메라에 찍힌 용의자 사진을 공개했지만 신원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 정보기관은 이란 혁명수비대의 해외 작전 부대를 유럽 내 테러와 관련한 잠재적 위협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중동 사태의 장기화 조짐으로 고유가 충격이 물가와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 돌파에 이어 장중 $110를 넘어섰습니다. 서부 텍사스 원유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18.7% 오른 배럴당 $107.9를 기록하고 장중 한때 $111.24까지 올랐습니다. 브렌트유도 전 거래일 대비 16.79% 오른 배럴당 $108.25에 거래됐습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를 넘어선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유가가 급등했던 지난 2022년 7월 이후 처음입니다. 유가 급등의 배경은 핵심 원유 수송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데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영향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9.1원 오른 1,495.5원에 마감했습니다. 장중 한때는 1,499원을 넘어서면서 1,500원 턱 밑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12일 이후 약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이 올라 결국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내 이민 단속이 강화되면서 아시아 태평양계 이민자 체포가 약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국적자도 체포 규모 상위권에 포함됐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아시아계 증오범죄 대응 단체인 스탑 AAPI 헤이트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의 아시아계 이민자 체포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정부 자료를 토대로 한 결과 2025년 1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약 10개월 동안 아이스에 체포된 아시아 국가 출신 이민자는 약 7,7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4년 같은 기간 체포된 약 2,000명과 비교해 거의 4배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 7,000여 명이 구금됐고 2,600여 명은 최종적으로 추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별 체포 비중을 보면 중국이 26%로 가장 많았고 인도 25%, 베트남 12%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라오스와 한국이 각각 약 4%를 차지해 상위권에 포함됐습니다. 이 비율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체포자 가운데 한국 국적자는 약 300명 안팎으로 추산됩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이민 단속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과거에는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를 중심으로 단속이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취업비자 위반이나 체류신분 역시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지난해 조지아주에서 진행된 대규모 현대차 LG 배터리 공장 건설 노동자 대상 이민 단속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됩니다. 스탑 AAPI 헤이트가 시카고대 산하 전국 여론연구센터 NORC와 함께 미국 내 아시아계 성인 1,3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3%는 지난 1년 동안 반이민 정책이나 분위기의 영향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또 36%는 자신의 이민 신분이나 시민권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고 30%는 체포나 구금, 추방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응답자의 28%는 미국을 떠나는 것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답해 이민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된 것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최근 들어 이민 단속 강도는 일부 완화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올해 2월 아이스가 체포한 이민자 수는 하루 평균 1,115명으로 전월보다 약 11%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올해 1월 미네소타주에서 미국 시민 2명이 이민단속요원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 이후 여론이 악화되고 이민총괄 책임자인 톰 호먼 국경차르가 단속 전략을 크게 수정하는 등 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생기면서 아이스가 무작위로 거리 단속에 나서는 대신 특정 대상을 겨냥한 표적 단속 방식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장 관저 앞에서 시위 중 폭발물을 던진 10대 남성 2명이 테러 공격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펜 본디 법무부 장관은 오늘 SNS에 올린 글에서 뉴욕시에서 열린 시위를 폭파하려 한 2명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 추종 테러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본디 장관은 IS가 이 나라를 위협하도록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 집행당국은 계속해서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소된 2명은 18살 에미르 발라트와 19살 이브라힘 니크 카유미로 외국 테러 지정단체에 물자와 자원을 제공하려 한 혐의 등 총 5건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7일 무슬림인 맘다니 시장의 관저 앞에서 열린 무슬림 찬반 맞불 시위 중 사제 폭발물을 던진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카유미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IS의 선전물을 시청한 적이 있으며 IS의 영감을 받아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최고의 한인 암 전문의와 함께하면 치료가 달라집니다. LA 한인타운과 부에나파크에 위치한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언어나 문화적 어려움 없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인 의료진이 상담하고 진료해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협진을 통해 진단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며 임상시험 참여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오늘 예약하십시오. 치명 믿을 수 있습니다. 치명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정관장은 증명합니다. 과학적으로. 정관장. 팝스타 리에나가 거주하는 베벌리 힐스의 집을 겨냥한 총기 난사가 벌어졌습니다. 오늘 MBC 뉴스 등에 따르면 어제 오후 1시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베벌리 힐스 인근에서 35세 여성이 리에나의 자택을 향해 소총을 난사했다가 체포됐습니다. 총격범은 AR-15 계열 소총으로 최소 10발을 발사했고 이 가운데 한 발은 벽을 관통했다고 LA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집 대문과 주차된 RV 차량 등에서도 총탄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리에나는 집에 머물고 있었지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주택에는 리에나와 배우자 에이셉 라키, 생후 6개월 된 딸을 포함한 자녀 3명이 거주 중입니다. LA 경찰국은 차를 타고 달아난 총격범을 사건 현장 인근 쇼핑센터에서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LPGA JM 이글 로스앤젤레스 챔피언십이 다음 달 개막합니다. 주최 측은 오늘 미디어데이 행사를 갖고 대회 취지에 대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PGA JM 이글 로스앤젤레스 챔피언십이 오늘 주요 언론사 관계자들을 초청해 미디어데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주최 측은 올해도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과
이들을 지원하고 있는 소방대원들을 돕기 위한 취지로 대회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As you know, last year, LA was ravaged by one of the worst wildfires in history. Pacific Palisades burned down, Altadena burned down, and so our company really committed $6.5 million to the wildfire relief efforts.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후원금을 받게 된 로스앤젤레스 소방국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주최 측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We never expected this. It was overwhelming. I mean, it's heaven sent, to tell you the truth. I mean, they're angels. They really are. 한국계 LPGA 스타들의 참여도 이번 대회를 더욱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Andrea Lee, Allison Lee, and Allison Corpuz. We've got a rock star tournament field that's shaping up for tournament week, and we are looking forward to shining a spotlight on women's sports here in Los Angeles. 오늘 미디어데이에 참석한 선수들은 한인 커뮤니티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당부했습니다. It's an event that I look forward to every year. It's like a home game for me, so I'll be able to have a lot of family and friends come out and support, which is always really nice. And we always have perfect weather, so it'll be fun, and I'm looking forward to it. I would come out and support a lot of Korean golfers. I know I play golf today because of Seripac, so to have an event here, to have the local community come out and watch means so much, and I'm really excited to play. It's just such a great tournament. I love El Cab. It's a beautiful golf course, and it's always fun to be playing in SoCal. I have a lot of friends and family who are planning on coming out and watching, so I'm looking forward to a great week. 이번 대회는 LPGA 상위 랭킹에 올라와 있는 한국 선수들의 참여도 활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승 상금은 지난해 기준 375만 달러입니다. LPGA JM이글 LA 챔피언십은 다음 달 16일부터 19일까지 엘카바에로 컨트리 클럽에서 개최됩니다. 타자나에서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LA 동부 볼드윈 파크 지역에서 도난 신고된 박스 트럭을 몰고 프리웨이를 역주행하던 한 남성이 경찰과의 추격 끝에 체포됐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에 따르면 오늘 새벽 1시 15분쯤 위티어 경찰이 난폭 운전을 하는 흰색 박스 트럭을 발견하고 추격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차량은 이미 도난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CHP는 위티어 경찰로부터 추격권을 인계받아 본격적인 검거 작전에 나섰습니다. CHP 엘리자베스 크레빅 경관은 용의자가 LA 카운티 동부 60번과 10번 프리웨이에서 차량을 역주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격전은 용의자가 10번 프리웨이에서 빠져나와 볼드윈 파크의 한 막다른 길에 진입하며 끝이 났습니다. 용의자는 차량을 버리고 도보로 도주를 시도했지만 뒤쫓아온 경관들에 의해 현장에서 즉시 제압됐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수갑이 채워진 용의자는 경찰에 의해 일으켜 세워질 때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렸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아마존의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죽스가 시험 주행 도시를 10개 도시로 확장했습니다. 죽스는 오늘 애리조나주 피닉스와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시험 주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특수 차량을 통해 두 도시의 지도 제작에 착수하고 이어 로보택시를 투입해 테스트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테스트 과정에서는 차량에 안전 운전자가 탑승해 돌발 상황 등에 대비합니다. 죽스는 피닉스와 댈러스에서의 시험 주행으로 극심한 더위와 먼지, 다양한 기상 조건과 복잡한 도로망과 같은 상황에서 인공지능의 판단 능력 등을 개선하고 기술 내구성을 검증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죽스는 현재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과 라스베이거스에서 제한된 주행 서비스를 하고 있고 시애틀, 오스틴, 마이애미, 로스앤젤레스, 애틀랜타, 워싱턴 DC 등에서 시험 주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상승했습니다. 초반의 폭락세를 랠리 모드로 뒤집는 역대급 회복력을 보였는데요. 3대 지수 나란히 개장 초 15주와 16주 최저치를 찍은 뒤 가장 먼저 내스닥이 강세로 돌아섰고 이후 막판에 다우존스와 S&P 500까지 모두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2주차로 접어든 이란과의 전쟁이 격화되며 국제유가는 배럴당 120달러 선에 육박한 3년 9개월 최고치를 기록했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투자 심리를 압박했습니다.
다만 개장 초 31.87포인트까지 치솟으며 46주 최고치를 찍었던 공포지수는 막판에 20% 이상 하락 반전한 가운데 금값은 떨어지고 비트코인은 상승 반전하며 투자 심리를 다소 진정시켰습니다. 이후 막판에 전쟁이 곧 끝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분위기는 급반전되고 패닉 바잉은 급증했습니다. 내일 오라클의 실적과 이번 주 줄줄이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개인 소비 지출, 내구재 주문, 4분기 GDP 잠정치 등을 앞두고 짙어진 관망세 속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포모 현상을 작동시키기에 충분했음을 제대로 보여주며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한이었습니다. 월요일이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에 조금은 지친 저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애쓴 여러분의 마음을 다독이는 평온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